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가 대회를 유치한 이후 6년 동안 준비해온 국제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대회 시설은 모든 준비를 마쳤고 경기 진행 준비도 마무리돼 이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경영과 다이빙, 수구 등 3개 종목이 치러지는 남부대 국제수영장. 대회를 앞두고 광주로 온 선수들이 막바지 연습을 통해서 실전 가동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제수영연맹 점검에서도 국제 경기를 치르는 데 손색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서 이번 대회에서 나온 각종 기록은 세계 공식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Oh, it's so beautiful. I was here in 2015 for the World University Games, and now it's even bigger and it's so nice. 아티스틱 수영이 펼쳐지는 염주체육관과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 여수 오픈워터 경기장 역시 공식 인증을 받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 소식을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해줄 각국의 취재진들도 국제방송센터와 메인 프레스센터의 자리를 잡고 취재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긴장을 풀고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인 선수촌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선수와 임원진들이 가는 곳마다 시민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은 다 여기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런 거 잘 활용하고 계시고 있어서 편하신 것 같아요. 광주 세계수영대회는 194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내일 오전 11시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다이빙 스프링보드 남자 경기를 시작으로 17일 동안의 열띤 레이스가 빛고울 광주에서 숨가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는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 성공 개최를 염원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송정근 기자, 전야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수영대회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일부 행사가 끝났는데요. 현재는 내일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물 합수식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 합수식은 지구촌 곳곳에서 가져온 물을 분수대에 함께 붓는 세레모니인데요. 각국의 물이 민주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합쳐져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부터 시작된 전야제는 K-팝 스타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화이와 코요테 등이 출연해 흥겨운 노래를 시민들에게 선사했고 2부에서도 러블리즈와 위너 등 아이돌 가수들이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전야제에 앞서 오후 4시부터 금남로 일대에서는 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다리 캐릭터가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등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 아프리카 타악 공연과 버스킹 등이 차례로 펼쳐지면서 수영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에서 지구촌 최대 수영축제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수영대회 전야제 현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영대회 경기를 보고 싶은데 미리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셨다면 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종목별로 예매율의 차이가 있지만 매진된 경기도 현장 매표소에서 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번 대회 가장 관심을 끄는 경기는 최고 27m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하이다이빙입니다. 일찌감치 입장권 판매가 목표량의 100%를 돌파했습니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수영 마라톤 오픈워터 경기도 입장권 판매율이 100%를 채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의 입장권 판매율은 21일 경기가 시작되는 경영이 70%, 다이빙 63%, 아티스틱 수영 65%, 수구 57% 등으로 좌석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사전 예약분 판매가 다소 늦게 이루어져 실제로 남은 좌석은 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남은 좌석 입장권은 경기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 판매합니다. 100% 판매가 이루어진 하이다이빙과 오픈워터 경기도 현장에서 입장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이전 대회들의 매진 경기에 10에서 20% 정도 좌석이 비었던 사례에 비추어 종목별로 입장권을 최고 120%까지 초과 판매할 예정입니다. 입장권을 판매를 했다 하더라도 노쇼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노쇼를 대비해서 만석 달성 차원에서 조금 더 높게 오버셀링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북한 참가에 대비해 비워뒀던 내일 개막식 좌석 입장권도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일부는 내일 현장에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시범 종목으로 열리는 비치 수구 경기는 수구 경기 입장권으로 함께 관람할 수 있고 13일 열리는 비치 수구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수영대 흥행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북한의 대회 참가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의 참가를 기대했던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 경기가 내일부터 시작하지만 북측은 오늘까지도 참가 신청은 물론 참가 여부에 대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그러나 내일까지도 북한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에 운전하다 차선이 안 보여서 불안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도 지자체들은 차선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캄캄한 밤, 도로에 그려진 차선이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야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나타납니다. 같은 구간을 낮에 차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희미하게 탈색되어버린 차선도 많고 페인트 칠이 거의 다 갈라져 떨어져 나간 차선도 있습니다. 야간에 눈에 띄기 위해서 끈 유리 함량도 새로 칠한 차선과 오래된 차선의 함량이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차이 났습니다. 지자체에 차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차선의 반사 성능을 측정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성능 검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이 성능 검사를 하는 건 도로를 새로 만들 때뿐이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최소 기준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최소 기준값에 검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공단 준공에 대한 것만 하지 그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학연구원이 시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차선의 반사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건 10개월 이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도색 작업을 해야 하는 셈이지만 실상 보수 작업은 측정기도 없이 눈대중으로 그마저도 수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구간이 탈색이 많이 됐더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웁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겠나요, 그러면? 아니요. 1년에 한 번요? 상당히 한 4년? 지자체는 차선 도색에 편성된 예산이 매년 5억 원 안팎뿐이라며 여건상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은 잇따르는 야간 빗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선 도색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반사 성능 보증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써야 할 곳은 많고 그래서 늘 부족한 게 지자체의 예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인 만큼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80대 노인이 50대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독극물을 마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연립주택 2층에서 87살 정모 씨가 53살 된 자신의 아들을 둔기로 살해하고 독극물을 마셨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 씨는 평소 술과 빚 문제로 아들과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 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수학 동아리반 학생들에게 미리 배포한 문제 중 5문제를 기말 시험에 출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감사팀을 해당 학교에 보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반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다고 반발하면서 30여 분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순군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화순군 모 과장 49살 A모 씨와
비서실장 46살 비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과장은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공원 사업을 화순군 산림조합이 수주하도록 한 대가로 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B 실장에게 전달했고 B 실장은 이를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소규모 항공사 에어필립의 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주식회사 에어필립이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검토한 결과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어필립 측이 항공사업 면허 취득에 실패한 데다 기존 경영진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에어필립의 사업 운영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어필립은 소형 항공기 운항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 사주인 엄일석 씨는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무료로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상생형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오늘 광주금융센터 3층에서 공동직장 어린이집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내부를 예술의 도시 광주를 주제로 꾸몄고 급식도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됩니다. 201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작품 공모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익광고 공모전은 일반부와 대학생, 청소년으로 나뉘어 TV와 UCC 등 매체별로 진행되고 올해부터는 모바일 이모티콘 부문이 추가됐습니다. 응모 작품은 공익광고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대상 작품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오비맥주가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광주시에 빚고울 장학금 1,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비맥주는 오늘 광주시청을 방문해 장학금 기탁 증서를 전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증으로 지난 2003년부터 오비맥주가 광주시에 기탁한 장학금은 모두 4억 9천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광주역과 백운광장 등 쇠락해가는 광주 원도심이 재생사업으로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1년 사이 광주 원도심 11곳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